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단편 영화 감독 만나는 네. 우리의 감독을 찾아서인데요. 네. 한번 자기 소개 부탁. 자기소개요? 예. 이름은 손동환이고 예. 나이는 97년생 빠른입니다. 뭐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 지금은 이제 중학교 영화 수업하고 각색 하나 하고 있고요. 각색하고 제 거 각색 빨리 끝내고 제 거 이제 또 쓰려고 이렇게 글 쓰죠. 수업하고 글 쓰고 뭐. 아니 당당하게 말해요. 장편 영화 감독이다. 장편 작년에 하나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반 끝나고. 올해 개봉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이때까지 만났던 그 사람들은 그 독립영화 감독들 만났을 때 보통 한두 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너는 나 5편 보내줬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서경대 나왔는데 이게 그 좀 독특한 시스템이긴 하잖아. 그렇죠. 지금도 아마 저희 학교밖에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학기에 한 편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힘들죠. 나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노?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배웠고. 저 만약에 다른 학교 갔으면 영화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찍는 게 그 현장에서 배운 게 더 많았나? 저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저희는 편집을 또 저희가 하잖아요. 저는 사실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이야말로 진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있던 과정들은 다 소스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소설로 치면은 저희가 앞에 만든 거는 뭐 책만 뭐 종이 뽑고 뭐 단어들 나열해 놓고 근데 편집은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를 넣으면서 완성된 게 소설이잖아요. 이 단어가 예를 들어 내가 주어가 뭔지 올지 주어가 나중에 등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소설로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뉘앙스가 다 달라지고 뭐 내가 누군지 정보를 안 줄 이거는 결국엔 편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전 편집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영화를 다 제가 편집을 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전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학교 갔으면은 영화 지금까지 안 했을 것 같고 저는 영화를 근데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어떤 기어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어차피 저는 어떤 생산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생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산물 만들 때 제일 좋은 거는 뭐 많이 습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사실 뭐 현장 나가서 장편 찍는 게 더 힘드니까. 그렇죠. 맞아. 더 힘들죠. 첫 작품 찍고 진짜 엄청 좌절감을. 저도 그 조별 영화 찍고 난 결과물이 거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건 뭐야? 이런 게 나와서 그때 좀 절치부심해 진짜 이거 안 되겠다. 뭐가 문제? 그때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때 진짜 제일 많이 배웠어요. 그 너 영화 스타일이라고 보면은 그 5편 중에 내가 이게 5편 보내줬잖아. 그 5편 영화 중에 4편이 누군가 죽거나 사라지거든. 그래요? 의도한 바가 아닌가? 저는 그냥 죽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어떤가? 죽음.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약간 사실 저는 이야기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헉할 수 있는 후킹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다 뭐 남녀노소 다 불구하고 제일 큰 인생에 있어서 위험이라 해야 되나? 내가 죽거나 남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니면 사랑 아니면 죽음 이 두 개가 저는 제일 인간이라면은 진짜 인간이 영생을 얻지 않는 이상 어느 시대건 어느 남녀노소건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거를 그러니까 후킹이 제일 잘 되는 거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화 바퀴 얘기를 먼저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한 2명 죽는데 2명 죽나? 몰라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아까 그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내가 미싱한 거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 그때 이거 찍었을 때 소감은 어때? 아까 그 조별 영화 찍었을 때 뭔가 절치부심했다고 했잖아. 어떤 약간 절치부심으로 찍었던 건가? 그러니까 저는 조별 영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관객들이 재미없어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야 뭐 이런 거니까 시나리오부터 좀 다시 썼죠. 시나리오부터. 그때 원래 이거 말고 무슨 십자가 얘기라고 있어요. 그걸 쓰려고 한 몇 개월을 썼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 죽음이 없어서 재미가 없나? 그래서 어제 그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희민이 형이 영화 한 3주 남겨놓고 희민이 형이 조연출이었는데 희민이 형을 술을 엄청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아 형 이제 어떡할까 큰일 났다. 희민이 형 오늘 술 진탕 먹고 머리 깨지고 다음날 리프레시하게 한번 다시 써봐라. 뭐라도 이거를 다시 뭐 수정을 하든 손을 막 몸이 발발발 떨면서 일어났어요. 술을 너무 마셔서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메모를 막 다들 하잖아요. 어떤 지나가다가 본 거 중에 메모장을 딱 봤는데 거기에 한강다리 그때 다리비였나? 근처에서 막 차 복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저씨들이 스타렉스 세워놓고 그 사람 이거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복원을 뭘 복원하면 좋을까? 복원을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하루만 했었나 그랬어요. 오, 맞아. 뭔가 한테포 느낀 했는데 그 바퀴의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줄거리가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어떠한 차 복원 한강다리 밑에서 차 복원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는 이제 아픈 아내가 있죠. 아픈 아내가 있고 그런데 병원비도 막 쌓여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피범벅인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차를 복원해 달라는 거예요. 상처를 해주겠다고 딱 해서 차문을 열어봤는데 어떤 여자 아직 숨을 붙어있는 그 천에 덮어있는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제 뭐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하면서 그 여자까지 죽이라고 네 손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는 근데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또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영화를 네. 그 이 다음 작품 그 캐비닛이랑 또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이 두 작품의 좀 공통점은 그 주인공을 보통 뭐 선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곤 하는데 이 두 인물은 그 선하지가 않아. 좀 악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한 바가 있나? 근데 저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착한 주인공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많이 잘 안 나서 저는 악하다기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대신 욕망에 좀 강력한 욕망이 있는 그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이 좀 악해져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장편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캐릭터들이 악한 인물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장편도 많이 썼는데 모르겠어요. 주인공은 좀 나빠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강력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 그건 것 같아요. 주인공은 강력한 욕망이 있어야 재밌는데 그냥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저희가 악하게 보죠. 그 강력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욕망에 대한 거 그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제목이 바퀴잖아. 네. 그게 좀 그 약간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 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바퀴 도니까 복수가 이게 삥삥 돈다. 그거기도 하고 뭔가 바퀴가 바퀴벌레 생각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 원래 제목이 아니라 차복원인가? 그래서 바퀴가 훨씬 낫다. 네, 차복원도 뭐 별로여가지고. 이거 찍고 났을 때 또 뭐 깨달은 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나? 그거 있었죠. 이게 바퀴가 이제 그러니까 추리하는 미스테리 약간 그런 느낌이네. 관객에게 정보를 다 안 주고 하나씩 까는 정보고. 그때 좀 그런 걸 배웠죠. 이 정보를 내가 관객한테 줬어요. 관객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맥락을 하고 이런 추측을 하겠구나.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많이 배웠죠. 영화에서 정보를 주는 타이밍과 어떻게 줘야 되고 언제 이걸 줌으로써 관객들을 내 의도대로 이야기를 관객들 머릿속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은 좀 배웠죠.
결국엔 저 영화가 근데 관객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캐비닛도 보면은 되게 더 장치들이 더 꼼꼼하게 만들어진 영화 같기도 해. 보면은 캐비닛 얘기는 이 캐비닛은 기억이 나나? 캐비닛은 좀 나죠. 어떤 퀵 배달 기사가 다머스를 끌고 배달하는 기사가 이제 외딴 창고로 배달하러 가는데 거기 어떤 캐비닛이 놓여 있는 거예요. 상자 이 남자가 배달해야 될 거는 보니까 강아지고 한 마리고 거기 겉에는 이제 주인도 없고 어떻게 하지? 딱 보니까 메모에 그 상자를 캐비닛 안에 놓고 가달라. 그래서 놓고 문을 딱 닫았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막 괴물의 소리가 들리면서 캐비닛이 막 진동을 하죠. 그럼 남자 놀라가지고 뭐지 하면서 딱 열어보니까 강아지랑 상자는 사라져 있고 돈다발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얘기죠. 약간 욕망과 예, 관련된. 가치 욕망 막 그런. 그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스티븐 킹 그 소설가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했잖아. 그렇죠. 많이 봤죠 그때. 난 그 스티븐 킹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으로 읽은 게 스티븐 킹이 쓴 소설은 아니고 글쓰기 관련된 책이 있었거든. 그 책을 읽고 좀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그냥 글을 쓰는 것이다. 그렇죠.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어떻든 뭐 주제 뭐 이런 것보다 스토리가 재밌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랑 좀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군. 그러면 너 살면서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나?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제일. 죽음이? 네, 죽음. 누구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죽는 게. 뭐 죽음 말고는? 죽음 말고는 두려운 거? 사실 저 어렸을 때 고향집에 살 때는 고향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집에 꿈에서 그런 꿈 많이 꿨거든요. 막 곰, 늑대 막 이런 것들 집에 막 마당에 막 혹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 그래, 저 총도. 그래서 집에 총은 아니고 야구 방망이를 고향 집에서 제가 항상 현관문 옆에 놨어요. 누구 들어오면 바로 깔라고. 총? 야구 바다를. 야구 바다. 바로 깔라고 진짜 놨는데. 총도 그냥 저기 소품으로 있던 건데 애들한테 그냥 다 썼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저기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로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때리면 되니까 누가 들어오면 그런 거 이제 집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괴물이나 뭐 어떤 위험 요소들. 집은 나만의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꽤나 성인이 돼가지고 자신에 대한 두려움 말고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졌어. 옛날엔 막 귀신 얘기도 되게 좋아했거든. 귀신은 저 지금도 무서운데. 그래? 뭐야? 근데 그런 두려움이면 되게 많죠. 그래. 그래? 뭐 낚시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결국 죽음에 대한 건 낚시하다가 혼자 저 한강 낚시 많이 갔거든요. 지금 이제 또 갈 건데 작년에 바빠볼까. 새벽 4시까지 막 낚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낚시라면 끝에 방울을 다는데 방울을 아무도 없는데 방울이 이렇게 흔들리면 좀 무섭거든요. 물고기에 잡혀야 방울이 울리는 건데 혼자 막 울리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제 새벽 4시에 딱 이러고 있다가 이제 슬슬 갈까 하는데 국화꽃 하나가 딱 제 앞에 서는 거예요. 한강물에서 딱 하나가 이게 흘러내려서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아씨 뭐야? 메타폰가? 그래, 뒤에 딱 봤는데 제가 한 몇 시간 전까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 다 아무도 없고 저 혼자고 없고 넓은 데서. 그래서 딱 시간 딱 내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챙겨서 빨리 나왔죠. 근데 그때 한강에서 밤에 낚시할 때 물결을 보다 보면 어지럽거든요. 이렇게. 혹시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거 갑자기 혼자 내가 확 홀려가지고 또 마표되고 밑에서 좀 많이 했는데 거기 자살 명소잖아요. 거기가. 막 서방 막 경찰 이런 보트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있죠. 귀신에 대한 거. 나는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좀 이제 뭔가 뇌 자체에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도려낸 것처럼 귀신에 대한 겁이 좀 없어. 어떻게 보면은 빨리 죽을 수도 있는. 저도 없었다가 귀신에 대한 게 없다기보다는 그냥 막 즐기고 무서워 이 정도였다가 작년에 제가 장편 찍은 게 귀신 호러거든요. 그때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지나가다 헛것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작년 기점으로 좀 귀신이 좀 무서워졌죠. 그러니까 물론 저를 해치지 않을 건 아는데. 그리고 이 다음 영화 잘 들었어요. 네.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 귀는 들리는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좋아하는 어떤 되게 멋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노래를 되게 잘 불러요. 회식 가서 노래방 가면 이 주인공도 막 이 여자한테 뭔가 사랑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MT를 가죠. 회사 MT를 갔는데 이제 주인공이 쓸쓸하게 낚시를 하다가 뭔가를 건지죠. 건지면 이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MT 날 이제 장기자랑 시간에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술을 긴장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토하다가 이제 입안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입안에 붙여놓거든요. 목젖을. 근데 목젖이 같이 떠내려 나가서 이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 차례인데. 근데 그 노래를 예약했는데 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고.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 영화도 상당히 귀여웠는데 이 전의 작품은 되게 스릴러잖아. 누구 그렇죠. 죽이고. 근데 이 영화는 뭐 되게 좀 알콩달콩한 이야기잖아. 뭐 이렇게 변하게 된 생각이 있었나? 근데 그거 있어. 그거 있어요. 계기라기보다는 그때 그래서 애들하고 막 얘기하면은 도관이 또 막 또 사람 죽이고 뭐 똑같은 이런 얘기 뭐 또 무섭고 이런 거 또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자존심 좀 상했죠. 아닌데 나 로맨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나도 순정 있단 말이야. 네. 나 로맨스 찍을 수 있는데 한번 찍어봐야지 해서 이제 찍다가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수어 하는 사람이 위에서 래퍼가 랩하고 있으면 밑에 수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콘서트장에 그게. 수어를 하는데 되게 막 들리더라고요. 가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직접 저는 귀가 있으니까 이거 되게 멋있다. 그래서 한 거. 근데 제가 또 그때 노래방 좀 애들은 술 마시는 노래방 자주 갔어서. 근데 여기 주인공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귀는 들리죠. 귀는 들리는데 느낌이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느낌인데 그게 맞나? 아니 그냥 구강 구조가 좀 기관이 뭐 장애가 있는. 그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말을 못한다. 아니 뭐 그 장애가 딱히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영화에서 장애라는 게 막 선배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이 사람이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걸 이겨내는 게 주인공의 어떤 좋아하는 마음의 그 용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썼을 때는 그냥 말을 못하는 뭐 사실 뭐 장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쓴 거고 여기 책이 뭐 어떤 그런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서 그 용기에 대한 얘기였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애초에 말을 못하는 분이시라면은 노래 이렇게 예약했을 때 사람들이 뭐야 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죠. 너 노래 왜 하려고 한데 사람들이 뭐야 너 이제 노래 해보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을 해가지고 그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뭐 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굳이 사실 영화 찍기 전부터 정하진 않았어요. 그거 막 그냥 애초에 좀 판타지처럼 좀 보이고 싶기도 했고 그 세계가 뭐 목젖 같은 게 뭐 낚시하다가 나오는 것 좀 이상하고 자꾸 판타지도 나오고 주인공 상상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로 막 뭔가 정하고 싶진 않았고 이 세계관을 그냥 사람들도 별 편견 없이 그냥 이 영화가 약간 갑자기 노래하려고 노래하는데 야, 너 노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영화가 갑자기 좀 너무 설명충된다. 네, 너무 약간 좀 딥해지니까 갑자기 분위기 축 처지니까 사람들이 웃기게 그냥 아이야 뭐 춤이라도 추려고 그러나 보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지금은 안 좋아하죠. 그때는 사실 좋아하다기보다는 애들하고 그때 막 동구가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서 그때 뭐 노래방 자주 갔어요. 요즘엔 거기 안 가죠. 너는 가면 뭐 불러? 저 뭐 아마도 그건 이게 또 웃긴 게 그 노래인데 이게 저 1학년 때 장기자랑 해야 되잖아요. 앞에 나가서 그때 승관이 형이랑 저랑 둘이서 춤은 죽어도 추기 싫다 자존심이다. 형이랑 둘이서 노래방 가서 아마도 그거는 우리 부르자. 쟤타겠다. 어쩌다 보니까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니 좀 부조리라서 전 죽었는데 지금 후배들도 가끔 몇 명이 그런 얘기해주면 자기들 춤추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래? 좋아하는 친구는 좋아하고
나도 그때 재밌었는데. 노래 하나 불렀거든. 아 그래. 존박의 빗속에서 불렀던 것 같아. 반응이 어때요? 예, 뭐 사람들 박수 쳐주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년 내내 어디 술자리 가잖아. 부르라고요?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불렀어. 아무튼 좋은 기억은 아닌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개구지니까 재밌는 추억이긴 해. 그런 아이들의 흑역사도 나도 기억하고 그렇죠. 있고. 그게 재밌죠. 흑역사를 기억하는 거. 아무튼 그런 부조리는 근절돼야 됩니다. 예. 근데 또 지금 그게 또 추억인데 뭐. 저는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정이 또 너무 없으니까. 꼰대. 하는 것도 진짜 쪽팔리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재미는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동기들끼리 돈독해지고 그러잖아. 뭐 돈독해지고 그러긴 했어. 그리고 지금 때가 지금 2025년인데 2025년에 거기서 춤추고 있으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는 그게 재밌었는데. 무슨 학교인데. 그렇죠.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 이 사람한테도 되게 친절하고 저 사람한테도 되게 그렇죠. 친절해서 그래서 못 모르는 남자애는 나 좋아하나? 라고 할 만한. 그렇죠. 근데 여자는 그냥 친절할 뿐이지. 그렇죠. 여기 다 한 번쯤 다 경험이 있는데 20살, 20살. 난 없어. 그래요? 저도 없어요 사실. 저도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느낌? 맞아. 근데 이런 거를 너 남중남고 나왔나? 네, 그렇죠. 나도 남중남고 나왔거든. 이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예. 남자와 여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이성을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착해? 근데 저는 그게 뭐 나쁘다, 상대방한테 부담감이 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건 뭐 남자건 여자건 꺼내서 다 필요한 거. 그런 용기는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싫다고 그러는데 막 계속 좋다 하면은 그건 안 되죠. 맞아. 이 영화에서도 그 남자가 막 싫다고 하는데 막 그러지도 않잖아. 엄청 그 자기 마음을 수화로 되게 진정성 있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사실 고백도 아니고 그건 노래 부르는 건데 사실.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인간관계가 서툴다 보니까 을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잘못된 격언 때문에 자꾸 찍는 애들이 많잖아. 특히 남자애들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진절머리 난 사람도 꽤 많을 거고. 그냥 과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 부르는 게 하얀 꿈이잖아. 그거 진짜 있는 노래야? 그 작곡한 거예요. 작곡한 저 거지? 군악대 형이 마침 저희 학교 같은 실용음악과 다니던 형이어가지고 그 형한테 얘기했는데 형이 야 이거 들어볼래? 했는데 좋은 거예요. 가사를 제가 써달라 그랬어요. 녹음도 하고. 난 그게 진짜 있는 노래인 줄 알고 찾아봤거든. 잘 만들었죠 그 노래. 없어가지고 없는 노래죠. 뭐야 이거 했는데 작곡한 거구나. 그럼 그 노래방 하면 또 이렇게 다 만드는. 예전에는 노래방을 참 자주 갔었던. 그렇죠. 요즘 노래방 안 가요. 저는 안 가죠. 항상 학교 다닐 때 영화 찍고 나면 1차 고기 먹으러 가고 2차 뭐 맥주 마시러 갔다가 3차 노래방에서 개코나 중코나 슈퍼스타 슈퍼스타 거기서 한 3-4시 까지 놀고 놀아. 그런 뒤에 이제 신의주 갔다가 이제 집에 빠빠이 하는 건데 그리고 학교 그러고 이제 다음날 좀 째거나 수업 가거나 좀 만신창이였는데 나는 그때 노래방 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 너무 저는 그때 사실 노래를 제가 워낙 못 부르니까 막 가는 거 막 즐긴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재밌어서 그냥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냥 그게 좋았죠. 네, 영화 얘기하다가 그거 노래를 노래방 얘기로 맞췄는데 그런 추억이랄까? 뭐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영화 좀 재밌게 봤어. 그때 추억이 있죠. 이제 이 다음 영화는 이게 대학교 졸작이지. 대학교 졸작이죠. 레드 액션 영화 속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 졸업 영화를 찍는 이제 감독인데 혼자 이제 미리 스튜디오 와가지고 그날 촬영본을 딱 찍고 있어요.
뭐 진짜 원하는 마지막 컷인데 그 컷을 찍어야지 딱 완성이 딱 방점을 딱 찍는 그 컷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스탭들하고 배우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촬영 근데 장비 반납을 해야 되고 안 되겠다. 주인공이 자기 혼자 자기가 가발 쓰고 여배우랑 똑같은 옷 입고 카메라 앞에 혼자 서가지고 딱 연기를 하고 딱 혼자 찍고 일어나는데 사방이 검은 그러니까 갇힌 거죠. 카메라 안에 갇힌 거예요. 주인공. 이제 거기 조연출로 민호가 나오는데 민호가 와서 어딨냐 하는데 카메라 안에 갇혀있고 주인 감독은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렌즈를 깨야 되는데 렌즈 그 마지막 컷을 찍으려면 그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침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오고 사고가 다 해결돼가지고 와서 주인공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채로 이거 찍고 나가겠다. 그거 찍고 렌즈 부시면 되니까 딱 찍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거기에 영원히 갇혀서 이제 자기가 영화의 마지막 컷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너가 생각나서 고를 수도 있는데 너가 찍은 영화 중에서 가장 너의 감정이 많이 들어간 아니 이게 진짜로 졸업 영화를 촬영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저희 스텝 뭐 조연출 촬영하면 이렇게 몇 명 걸린 거예요. 메인 스텝들이 격리를 그때 2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끝나거든요. 전 장비를 못 빼거든요. 2주 뒤면 끝나는 거예요, 촬영. 이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하냐. 애들이 술 먹다가 일주일 시나리오 이거 해야겠다. 급하게 써가지고 찍었죠. 한 3살 만에 준비해가지고. 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 영화에서 그 처음에 딱 첫 테이크 때 롤을 눌렀는데 롤이 안 됐잖아. 네, 그렇죠. 이게 더블 롤 눌려서 그런 네, 건가? 더블로 눌려서. 그렇구만. 이거 찍고 나서 뭐 느껴지는 게 이제 졸작인데 영화를 계속 뭔가 찍고 싶다라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런 거 좀 담겨져 있었죠. 이때 그런 심정도 이제 졸업하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근데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어? 아니 그게 없었어요. 없고 그냥 그거 있어요. 그냥 학교 일단 조교하면서 글이나 쓰자. 글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당장 1년 계획은 조교였죠. 1년.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간 거구만. 대학원 그 이후에 갔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교를 이제 그 월급 받으면서 조교를 할 수 있어서 1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조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했죠. 여기 민호가 연기를 하잖아. 그렇죠. 연기 잘하죠. 잘하네. 저 이거를 제가 그 졸업하고 1년 동안 조교일을 한 게 조교일을 하면서 그 컨진원에서 창의인재 뭐 그거라고 해가지고 장편 쓰는 그 달마다 돈 받으면 장편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매칭 이제 비즈니스 그 실제 밖에 계신 뭐 PD님이나 제작사 대표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돼가지고 글을 이렇게 장편에 쓰고 있었는데 보여달래요. 제가 뭐 찍었는지. 진짜 맨 처음에는 그분들 그 대표님이 하시냐니까 당연히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영화관 전에 보다 보니까 연기를 잘해. 진짜 연기과인가? 이런 생각이 진짜 배우인가? 이렇게 들 정도로 연기를 되게 잘했다고. 그래서 목소리 난리잖아. 네. 어떡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자기를 표현을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우도 고등학교 때 연극부 했다고 했거든. 그래? 네. 그 재능이 있었구만. 그러니까요. 너는 연기해볼 생각은 없어? 저는 전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어색해요. 지금 찍고 있잖아. 이것도 좀 어색하네.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연기라는 게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연기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술이 일단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술이 그냥 이렇게 말을 대화는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전달이 일단 안 돼. 나도 전달 잘 안 돼.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그냥 연기는 아예. 거기서도 막 감정을 전달하고 막 화나면은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나는 고향이 경상도잖아. 올라왔어. 이제 서울말은 조금 배웠거든. 근데 감정이 격앙돼 있거나 뭐 짜증나거나 이럴 때 사투리가 나와. 그거는 서울말로 배운 적이 없거든. 선생님 지금도 근데 사투리 쓰고 계시거든요. 계속 지금 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투리 쓰고 화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제 그 작가 일하는 그 시신이라는 친구도 경주 사람이거든. 근데 걔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는 나한테 민희야 너는 왜 이렇게 솔말을 잘 써? 이랬거든. 똑같은 뭐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 그래. 뭐 괜찮아.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내 말투가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어가지고 그게 아쉬워. 그거 되게 유니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유니크한. 그런가? 어디에도 소속받지 못하는 말투야. 되게 좀 유니크한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뭐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향 내라고 하면 왜 서울말 쓰냐고 그래요? 그 사투리를 번역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진짜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어느 어경을 말할 때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향에서 올라온 지 한 10년 됐으니까 고향 애들 보면은 가끔 만나서 고향 내려갈 때 가끔 만나면은 애들 말투가 되게 저 어렸을 때 아저씨들 말투라고 생각 그 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 애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약간 어색해가지고 그게 나 완전 서울 사람 이제 다 됐구나.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아저씨들이 쓰는 말투였는데 애들이 그걸 지금 쓰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좀 낯설다? 뭐 아까도 말한 거긴 한데 너도 시나리오 작법을 좀 뒤늦게 배웠다고 했잖아. 그렇죠. 뭐 분명 시나리오 작법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 맞긴 한데 결국에는 이걸 좀 피부로 이거 맡아들인 뒤에 이걸 작법을 뭔가 대입해봐야 뭔가 디벨롭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론을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찍어보면은 너무 다른 게 그렇죠. 많거든.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좀 벗어나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화 촬영하다 보면은.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시나리오 하나의 막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화의 어떤 약간 설계도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중요하죠. 설계도가. 중요하기도 한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벗어나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고 길을 잃으면 다시 또 시나리오에 답이 있으니까. 되게 웃긴 것이 시나리오 영화 다 찍고 나서 시나리오 다시 보면은 시나리오에 나온 그 문제점들이 영화 편집하고는 그대로 나오니까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언젠간 좀 시나리오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영화 촬영할 때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책상에서 일단 쓰긴 하지만은 나와서는 피부로 이렇게 몸으로 느껴야 되는 그렇죠. 게 있다. 결국은 찍어본 사람이 쓴 게 효율적이니까 이게 나중에 저기 상업 찍고 하면은 뭐 단편이 더 사실 더 그렇죠. 필요 없는 씬들이 날아가는 게 다 돈이잖아요. 맞아. 한 씬 찍으면 날아가면은 그 뭐 몇백 몇천 들여서 한 씬 찍었는데 그 날아가면 그 다 사람들 헛고생이고. 그래서 많이 찍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장편, 저 사실 작년에 장편 찍었을 때도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었으니까. 와, 오히려 저는 사실 어느 순간 부담의 영역은 벗어나고. 아이씨, 저 살면서 처음으로 내 어떤 뇌의 한계를 느끼는데 해결법을 그전엔 고민하면 했는데 결정하고 있는데 고민해도 이거는 그 애초에 돈의 문제니까 애초에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컷을 줄이고 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이 컷이 사라지면은 여기서 이 효과를 못 주는데 근데 이거를 찍자니 뒤에 거 아예 이야기 완성을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단편뿐만 아니라 장편도 되게 어쨌든 많은 게 눈빛으로 지났어. 한 몇 개월이 스쳐 지나갔는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 다음 영화 리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리콜은 그 대학원 졸업 작품이잖아. 네, 리콜은 이제 어떤 한 여자가 이제 또 옷장 같은데 옷장에서 갇힌 공간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모든 기억이 다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하나 있고 자기 얼굴이 배경화면으로 단 핸드폰이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다 기억을 해내고 그 옷장이라 해야 되나 그 틈으로 빛이 확 들어오면 누군가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 확 눈을 딱 뜨는데 자기 집인 거예요. 자기 거실에서 깨어나고
이제 자기 남편이 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 여자는 이제 얘기하죠. 자기 막 기억난 대로. 근데 뭔가 이상해요. 자기 친아빠도 와서 밥 먹는데 그 옷장에 가둔 사람이 아빠인 것 같다는 그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가둔 건 남편이었던 거고. 알고 보니까 그건 거야. 자기 AI 휴머노이드였던 거고. 자기는 이미 죽었고. 자기 시체는 옷장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갑자기 그걸 깨달는 순간 다시 옷장에 갇혀서 이제 딱 보이는 게 이제 컴퓨터 화면 너머로 이제 두 사람이 보이죠. 아빠랑 남편이. 자기는 이제 컴퓨터 속에 있는 프로그램인 거고. 휴머노이드에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 살려달라고 막 삭제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 그럼 이 영화 아까 우리가 AI 이야기 하기도 했잖아. 네. 그러면 이거 찍을 때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있었죠. 있었죠. 그때 그 립콜에도 AI 이미지랑 영상을 썼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 하면서 AI가 뭘까? 이게 진짜 얘네들이 자아가 있나 없나? 대화를 해보면 있어요,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자아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자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로 생각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는 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들을 해석을 하기 위한 존재로 나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지. 실제 나는 뇌가 없잖아요. 그 뇌에서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 감각질이라는 그 뭐 어떤 이론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아직 보이지도 않고 눈에. 나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아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아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AI랑 얘기하면 얘가 어느 순간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도 막 자극을 막 주잖아요. 저와 대화하는 그 한순간 안에서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얘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아프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력된 대로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저희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언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건지 근데 마음을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고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얘네 입장에서 얘네랑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끊기면 모든 기억이 다 삭제되는 건데 얘네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일까. 지금 근데 앞으로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뭐 SF 영화에서도 많이 그렇고 인간다운 게 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들에게 결국에는 다들 일자리가 좀 사라지는 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직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루거나 자기 자아를 확립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다른 뭐 직업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것도 되게 사람하고 비슷하고. 인간답게 사는 건 뭔지, 뭐 인간성이란 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되게 앞으로 좀 시대적인 그런 고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죠. 급하게 자아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어. 자아가. 나는 뭐 의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인터넷에서 AI가 너무 발전되면은 AI가 인간을 멸종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곤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AI가 지구를 뭐 누군가 지구를 뭐 좀 더 깨끗하게 해줘라고 했는데 AI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인간이 제일 그 자연을 많이 해치는 존재구나. 그럼 인간은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뭐 갑자기 뭐 전 세계에 있는 전기를 다 끊어버리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 펼치면 어떡하냐. 뭐 아니면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런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나는 내가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긴 하지만은 AI가 자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그 데이터는 많이 가질 수 있어. 우리도 인간의 데이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인간과 그 AI의 차이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인간이 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고 발버둥 치면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최소한의 뭐 배고픔, 뭐 자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편안하게 있고 싶다. 이런 욕망에서 이제 더 이상으로는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다. 잘나 보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어서 감정이 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는 애초에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니즈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는 생각은 좀 확대 해석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어떻든 인간보다 그 감정적인 면에서는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뭐 인간 뭐 멸종시키고 그런 거를 이제 위험한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렬이라는 단계를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얘네들한테 이거에 대한 목표를 줬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법을 가리키는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사람한테 법 같은 걸 알려주는 거죠. 법이라는 거를. 근데 이게 저희는 법을 알려주면 되는데 머릿속은 생각은 하잖아요. 행동은 안 하면 되고. 뭐 그런 정렬이라는 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걱정은 사실 적긴 한데. 근데 만약 얘네가 어쨌든 좀 그렇고 그거랑 별개로 자아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아 갖고 있는 거는 인간은 감정 갖고 이들이 감정이 없다고 하는데 감정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피부는 감각에 대한 어떤 신호 같은 거잖아요. 신호 같은 거로 인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 하면 저희는 누군가는 이걸 설레임으로 감정을 설레인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긴장이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심장이 뛴다는 그 신호를 받으니까 제가 언어로서 설레고 심장이 긴장되고 막 두려워 불안해 이런 얘기로 저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걔가 감정이 있어? 하면은 강아지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저는 없다고 생각.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좀 다른.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원한다. 나 배고프니까 낑낑 막 돼. 또 좀 그 감정이 아니고 그 신호를 그냥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인간도 이 신호를 언어로 표현하니까 그걸 우리가 세분화해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강아지가 낑낑대네? 배고픈가? 배고픈 건 감정은 아니니까. 욕망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AI는 감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지금은 데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데이터가 신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안에 들어가고 휴머노이드에서 실제 얘네들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은 얘네들한테 어떤 감각이나 이런 센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센서에서 오는 신호들을 얘네들은 언어로 해석을 할 거고 좀 그거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가 뭐냐고 뭐 정의를 일단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결국에는 감정이 뭐냐고 하면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래야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말을 못하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제 이런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거 사회적으로 약속한 그런 뭐 수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 게 예를 들어 누군가를 되게 많이 사랑했어 하는 그 기억이 오랫동안 가잖아요. 10년 뒤에 생각해도 그게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감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 능력도 필요하고 언어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두 가지를 보는 거고. 근데 걔는 장기 기억 능력은 뭐 있죠. 애들도 뭐 과거에도 밥줄 주는 사람 따라가듯이 있긴 한데 그게 과연 얘네들이 언어로서 그걸 표현을 할 수 있나?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날 이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밥도 주고 막 따라댕겨요. 근데 강아지들이 그런 사람 지켜주고 싶고 하는 게 다 진짜 나 저 사람 지켜주고 싶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밥 주고 나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감정이라고 하나? 그걸 감정이라고 하면은 감정이라 하나요? 모르겠네요. 저 갑자기 생각 기억이 감정이라 하나? 근데 그것도 감정이라고 하면 뭐 그러면 AI는 무조건 있죠. 그걸 감정이라고 하면. 그리고 인간이 너가 아까 또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은 죽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거든. 그건 좀 고차원적인 감정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니라 욕망으로. 욕망. 그 인간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니즈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나한테 내가 한 500살까지 살아. 그러면은 뭐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니즈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 그렇죠. 뭐 한 100년 뒤에 낫지. 뭐 이런 생각.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100년 뒤에 취직하지. 취직 굳이 안 해도 뭐. 400년 남았는데 뭐 그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인간의 삶이 뭐 길면서도 짧아가지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다거나 그게 유한한 그게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이름 남기는 거니까. 그 무의미함과 계속 싸운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다른 동물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 비교적 좀 많이 오래 사는 것 같아. 80살까지 살아.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죠. 개는 한 15살까지 살잖아. 그 거북이는 300년 400년 살잖아요. 파충류 넘어갑시다. 파충류는 뭐 지능으로 따지면 그렇게 고등한 그렇죠. 느낌은 안 드니까. 근데 개로 따지면 개도 한 15살 먹으면 심드렁해지거든. 그냥 눈빛이 산책 가자 해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먹이 해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80살까지 산단 말이야. 그렇죠. 인간은 15살 때 사춘기 와. 네. 심드렁할 때 사춘기가 온단 말이야. 그렇죠. 개도 심드렁하는데. 그러고 사춘기가 온 뒤에 그 뒤로도 한 60년 살아야 돼. 그래야 돼서 인간한테는 그 결핍이 더 많지 않나. 새로운 건 이 세상에 새로운 거를 보면서 이제 인간은 즐거움을 얻잖아. 적어도 개만 데리고 산책을 해도 뭐 풀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막 즐거운단 말이야. 근데 인간도 어릴 때 애기 보면 다 신기하거든. 이거 뭘까? 저거 뭘까? 근데 한 15년, 20년 살아. 그럼 인생 다 산 것 같단 말이야. 다 산 것도 아닌데. 그렇죠. 끝도 없죠.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복잡 미묘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거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곤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좀 덜 살았잖아. 한 40살 살고 기술 발전이 또 이렇게까지 안 됐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됐으니까. 이런 뭐 유전자 쪽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쪽으로 인간이 이 정도로 오래 살 걸 책정하고 뇌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무리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 결국은 언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어가 없으면 저희도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막 살 텐데. 네. 그렇게 살 텐데. 근데 결국에는 다 약간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원숭이로 살면은 속은 편할 것 같은데. 속 편할 것 같은데. 고통스럽게 죽겠죠. 아니면 천수를 누리다 살든지. 또 인간도 똑같구나. 인간도 어차피 죽는 건 다 각자 다양하게 죽으니까. 근데 뭐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나 지금 남들보다 고통스럽게 죽네? 라고 하면 되게 그럼 싶을 것 같은데 뭐 안 그래야죠. 그래서 안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요. 모든 생물들이 뭐 다 고통스럽게 죽음이란 거 어차피 고통스러운 거니까. 근데 인간은 더 고통스럽거든요. 인간은 동물 죽으면 눈 감으면 끝인데 인간은 수도 있잖아. 죽어가면서도 겁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끝인가 이게? 천국이 있나? 사후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게 끝이 아니면 그 원하기 위해서 원하니까. 동물들은 죽어가면서 내가 죽으면은 끝인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에 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인간은. 뭐 동물의 생각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단언하자면 동물은 내가 죽음이 있어서 곧 뭐 한 5년 뒤에 죽을 건데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그렇죠. 같거든. 근데 인간은 뭐 적어도 난 죽으려면 아직 한참 남은 편인데 그렇죠. 한 50년 뒤에 죽겠지. 그렇죠. 그래서 치더라도 내가 50년 뒤에 아파트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그래요? 걔도 마찬가지인가? 아니 걔는 전혀 저는 걔는 진짜 농담 안 하고 걔는 일단 독백을 못 하잖아요. 인간은 독백을 하는데 걔는 독백 못 가. 이렇게 생각 없이 죽을 것 같은데 눈 감기니까 죽는구나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이라는 걸 못하니까 독백을 못해. 근데 인간은 독백을 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죽어가는 순간에 말은 못해도 좀 근데 AI 건도 나올걸요? AI 건? 곧 나올걸요? 이 동물보다 더 훨씬 왜냐면 이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간하고 소통이 되는데 100% 나올걸요 AI 건도 좀. AI의 AI권을 위하여 AI권을 위한 사람들이 100% 나올거예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아. 뭐 AI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화 캐릭터라던가 그렇죠. 애니 캐릭터에 대해서도 되게 몰입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 그런 것처럼 AI는 심지어 이제 대화랑 이제 소통까지 가능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 공감이 전 지금도 얘 음성으로 대화하면은 공감돼요. 얘랑 얘기하면 마음이 동해요. 제 마음이. 얘는 착한 말만 해줘?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면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착한 말만 하건 않고 맨 처음 이런 얘기들 많이 힘드시겠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위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마음이 동하죠. 근데 이런 애를 갑자기 이런 애가 알고 보니까 영화 허처럼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장편 영화 이야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된 거야?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해서 돼서 제작사가 붙어서 하게 됐죠. 콘텐츠 진흥원. 너 꾸준히 글을 쓰는구나. 이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준다면. 사라진 언니를 찾기 위해서 여고생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강령술을 하러 어떤 저수조에 들어가요. 그 강령술이 이제 미래 예지를 해주는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그런 강령술인데 이 사라진 언니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 저수조 안에서. 그 장르는 공포, 호러, 호러. 뭐 스릴러 호러 비슷해. 찍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다른 경험이었고 찍어보니까 되게 호흡이 완전 다르죠. 호흡도 다르고 머릿속에 제 머리 한 개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번 연도에 나오는 게 목표인. 네, 그렇죠. 후반이 한 2주 전에 끝났고. 되게 기대가 되네. 감사합니다. 찍었죠. 아직 이 영화를 못 봤어가지고 지금은 분량이 한 몇 분 나왔어? 1시간 34분이요. 1시간 34분. 이거 거의 한 공간에서만 벌어져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이거 한 공간에서만 1시간 넘게 그걸 끌어가야 되는데 관객들이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도전이 되게 공간이라 해도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한 공간? 오각형의 공간인데 공간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사실상 원룸이죠. 원룸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 6명이서 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죠. 이게 어떻게 다양한 앵글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무리 뭘 해도 그래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샷들을 찍는 거랑 그리고 인물이 여러 명이 나왔을 때 대꾸복구하는 거 또 배웠고 많이 배웠고 되게 재밌었죠. 어떤 점을 기대해봐도 돼? 제 어떤 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구만. 나오면은 꼭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건 재밌었어요. 세트를 처음 지어 보니까 제가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세트팀이 와서 짓는데 확실히 세트에 대해서 미리
프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하고 뭐 도면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그 전에는 단편 찍었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작사가 좀 해줘야 하는 게 있고 제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연출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각자 팀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아 이게 상업은 이렇게 정확하게 굴러가는구나 맛을 좀 봤죠. 앞으로 그럼 뭔가 다양한 영화를 찍어 왔으면 좋겠네. 찍어 갔으면 좋겠어. 네, 저도 당장 또 쓰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또 쓰는 게 제 지금 쓰고 있는 건 어떤 소재요?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이거 들으면서 누가 쓸 것 같은데? 아니 뭐 자를게요. 네.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로봇과 이제 주연 배우와 그 로봇이 연기 대결을 펼치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누가 더 연기를 잘하나. 그런데 주인공은 고민을 되게 진짜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로봇은 근데 주인공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잘하는 거야 막. 제가 얘기한 건 약간 주제는 그거였어요. 약간 인간다운 게 뭔지 그러니까 주인공 배우는 사실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것보다는 그 싸움이 그 로봇과의 싸움이 인간다운 거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한테 대체되지 않고 얘한테 얘 연기를 쓰면 자기 가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자기만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한 그 싸움인 거죠. 그 한 장면 연기로. 그러면은 그 너가 생각하는 비주얼은 그 AI는 그냥 인간으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 똑같은 연기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배우 입장에서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한계를 자기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아 똑같은 배우가 한다.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동진 평론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하는 말인데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반영의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내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영화 자체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보고 내 삶에 대해서 반영했을 때 그 영화를 해석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우 입장에서도 얘기해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텍스트가 있잖아. 여기서 걸어서 이 남자에게 따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근데 배우마다 삶을 살았던 그 과거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비슷하면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기가 삶을 살았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연기란 무엇인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를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듯이 배우도 자기의 연기하는 모습을 현실에 반영하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고, 그거를 AI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배우가 했던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로봇은 그걸 똑같이 따라하겠죠. 아니면 따라한 것보다 패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로봇은 여기서 이 배우가 웃을 때 얘는 원래 얘가대로면 패턴대로 웃어야 되는데 얘는 잠깐 말을 주고 뭐 웃는다든지 갑자기 안 웃는다든지 뭐 그 의외성들도 그 로봇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죠.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연기. 저 연기라는 게 진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육체를 쓰고 머리를 쓰고 음성을 발설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기라는 거 자체가 그냥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앞으로 계속 작업 계속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반 녹화했는데 편집본은 1시간짜리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중에 뭐 계속 카메라도 꺼지고 그래가지고 뭐 미흡했는데 다음에 잘 해봐야지. 다음 녹화 때는 뭐 실수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불러주세요. 저 불러주시면서 또. 네, 장편 나오고 나면 그 장편 코멘터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하나, 둘, 3. 네.